네, 연합인포맥스 기자들과 경제 이슈를 파헤쳐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경영 개입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금융부의 진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T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잖아요. 이 국민연금이 KT의 대표 연임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시작되고 있는 건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그 국민연금이 KT의 대표 연임 문제를 그 공개적으로 약간 저격을 하고 해서 약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현모 KT 대표는 35년간 KT에서 계속 근무를 했던 정통적인 KT맨이고요. 네. 그 과정을 거쳐서 2020년에 대표로 선임된 후 지금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기업을 되게 잘 꾸려왔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연임을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KT 노조도 구현모 대표가 그간 잘 해왔기 때문에 뭐 좋다, 지지를 한다 이렇게 해서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한 모양새인데, 문제는 작년 12월에 국민연금의 김태현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 기자간담회에서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 구조를 문제화 삼으면서,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셀프 연임 문제, 또 황제 연임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서 이게 약간 일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약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국민연금이 KT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KT 입장에서 약간 눈치를 볼 수밖에 그쵸. 없고, KT 이사회에서도 그런 국민연금 측의 반응을 감안해서 그럼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해보자, 그런 단계로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이 KT 이사회는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복수 후보 심사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 구 대표도 CEO 경선을 진행하자고 다시 이제 회사 측에 제안을 했죠. 오케이, 국민연금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된 거고, KT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사내와 사외 이사 후보들 약 30명 정도를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30명 정도 다시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현모 대표가 가장 적임하다. 그리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구현모 대표를 다시 최종 후보로 내세운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국민연금이 한 번 더 아닌 말로 태클을 걸어서 이제 다시 더 크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12월 초에 국민연금 이사장, 국민연금의 넘버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데 이어서 그 다음에 KT가 다시 구현모 대표를 낙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이제 갓 신임 부임한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이 다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화 삼으면서 KT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문제가 있다, 다시 해보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두 번에 걸쳐서 그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약간 이제 KT 안팎을 둘러싸고 또 국민연금 안팎을 둘러싸고 재계, 언론계 다양한 데서 그냥 동시에 지금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 나올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네. 일단은 지금의 행보를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매번 이런 식이었나요? 매번 이런 식이지는 않고요. 네. 국민연금이 그간은 보통은 약간 뭐랄까, 주주총회가 있으면은 주주총회에서 이제 반대표를 행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어떤 적정한 수준의 주주 활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국민연금의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은 사실상 넘버원, 넘버투거든요. 그렇죠. 넘버원, 넘버투가 한 달 안에 잇따라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정 기업의 CEO 선임에 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 인물에 대한
것이 싫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아까 뭐 이야기했던 그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 구조가 개선돼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어디에 좀 무게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양측 다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 구조라는 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소유 분산 기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쵸.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정 재벌이 강력한 오너십을 발휘하는 최대 주주로서 많은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로서 강력한 오너십을 발휘하는 기업 구조 대부분인데 이런 지배적인 주주가 없는 기업을 소유 분산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사실 뭐 작은 기업들은 언론계든 뭐 기업이든 국민연금은 약간 관심사에서 좀 벗어나 있고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KT나 뭐 포스코 그다음에 주요 은행들, 금융지주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뭐 일종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 소유 분산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셀프 연임, 그 대표나 회장이 그냥 자기 사람들을 자기 편들, 자기 라인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이사회 같은 데 심어놓고 뭐 이제 연임할 때쯤 되면 너네 다 나 알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해서 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셀프 연임을 하는데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서 그냥 기업들이 보통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서 문제가 있다. 이걸 한번 개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의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그런 뭐 잘하고 있다는 공감대 자체가 사실 있긴 해요. 뭐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네. 또 뭐 그 이사회에 있는 다른 이사들, 뭐 사회에서 특히 사회이사들, 뭐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종종 하시고 그러는데 그 사회이사들이 아무래도 현직 대표의 눈치를 약간은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제 연임을 맞춰서 그런 뭐 다시 재선정하는 과정 그런 시기가 되면은 그분들은 그냥 단순히 뭐 제대로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거수기 노릇을 하니까 얘들 제대로 안 하지 않냐,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룡이 약간 견제를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견제의 어떤 역할을 한 것도 한 거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반대를 하는 그 어떤 모양새라던가 이런 방식들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된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약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소유 지배 그 구조, 네.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 구조라 동시에 그 인물 같은 것도 있는데 특히 이번에 KT가 약간 이렇게 논란이 됐던 거는 그러니까 그런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 구조를 국민연금이 뭐 지적을 하고 견제를 하고 개혁을 하겠다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약간 이게 여기에 개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KT라는 주인 없는 기업이지만 그 나름의 구성원들이 내부 검증을 거쳐서 CEO 후보를 내세웠고 다시 한번 뭐 국민연금 외부의 지적이 있자 다시 한번 내부 검토를 거치고 다시 그 후보로 내세웠는데 왜 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까지 나서서 저렇게 다시 태클을 거는 거냐. 두 번씩이나 저렇게 견제를 하고 공식적으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은 뭐 약간 인사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약간 그런 의구심이 있긴 하는 거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지금 논란을 더 키웠던 게 이 기금운용본부장의 약간 대처 방식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전과 좀 달랐습니다. 예, 좀 많이 이례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이사장께서 기자간담회에서 한번 문제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장께서 문제를 지적한 것도 뭐 괜찮았다고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다고 보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어요. 뭐 언론들도 그렇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는데 KT 그 기금운용본부장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다시 한번 구현모 대표를 CEO 후보로 내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자마자 기금운용본부장이 자신의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버렸어요. 그거 정당한 절차가 아닌 것 같다. 근데 기금운용본부장이 자신의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는 거는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업력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의 못 보셨어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보도 자료를 뿌리고 나서 그때 오히려 언론들이 더 약간 격렬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아니 기금운용본부장께서 신임 본부장께서 지금 이 갓 부임하셔서 이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생각이 숙고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을 건데 이렇게 계속 국민연금 이사장과 코드를 맞추는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게 거기다가 보도자료까지 굳이 내놓는 게 이게 어떤 연유인 것이냐.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연금을 조준하고 거의 언론들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 그럼 저도 그 기사를 일단 봤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이냐 네. 여기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국민연금 어떻게 좀 계속 대응을 해 나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국민연금이요. 예. 국민연금은 일단 뭐 지금까지처럼 그냥 계속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 구조라는 큰 화두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기획자를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이렇게 한번 얘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 구조 개혁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전반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국민연금이 하는 것은 좋고 지지를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다만 그 개입 방식에 있어서 특정 기업의 특정 CEO 인사에 관련돼서 저격하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뭐 정당 주주 활동을 통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 뭐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부결이 됐다. 네. 그 연임이 다시 됐다.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도 국민연금이 다시 한번 문제 의식을 가진다면은 뭐 이제 경영 참여 활동 같은 걸로 이제 더 단계로 높인 다음에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경영 참여를 하지는 않았었나 보죠? 네, 지금까지는 경영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게 예. 사실 그 경영 참여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가장 높은 단계의 주주 활동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예. 강력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이 특정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이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이렇게 네. 세 단계로 나뉘었거든요. 예. 보통은 단순 투자고 단순 투자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수익 창출을 위해서 뭐 매매 차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단계고 일반 투자는 좀 더 기업의 경영에 관여를 하겠다 이런 네. 의지가 표현된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 투자랑 경영 참여랑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해당 기업의 이사 선임과 해임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렇죠. 경영 참여 단계에 들어서야만 그 기업의 이사 선임과 해임에 관련돼서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KT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투자 단계였던 거고 그렇게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구현모 대표의 KT가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연금이 그런 액션이 더 논란을 낳고 있는 건데 그럴 수 있겠군요. 구현모 대표가 지금까지 취임을 한 후 영업이익도 40% 가까이 냈고요. 40% 가까이 늘었고요. 예. 그다음에 주가도 뭐 최근에는 이제 약간 논란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가장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도 그 기간 또 9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뛰고 영업이익도 개선되는데 이렇게 잘한 CEO를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견제를 하냐. 이제 거기서 더 사람들의 공감대를 못 얻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구현모 대표의 그런 실적 개선 부분에 관련돼서는 뭐 인건비 절감이다 아니면 단순히 자산 매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런 논란들도 있지만 뭐 그런 약간의 비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치가 좋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못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영 참여를 했을 때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매매 차익을 못 누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약간 설명드리면 예.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하려면 자본시장의 10% 룰이라는 거에 걸려요.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단계에 들어서면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이 법상으로 네. 어떤 경영 참여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 순간부터 만약에 어떤 기업이 경영 참여 선언한다 하면 주가가 변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변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에 따른 단기 차익은 그 해당 기업이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KT 경영 참여 선언을 했어요. 예. 이 경영 참여한 이후에 한 뭐 6개월 동안 주가가 뭐 100% 뛰었어요.
그럼 저는 그 단기 매매 차익만 누리면서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금지가 된다는 거죠. 아, 내가 경영 참여를 이제 하기로 한 이상. 네. 약간 주가 조작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외국의 헤지 펀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자본시장법에서 10% 룰을 했던 거죠. 그냥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이 그간에 이미 경영 참여를 선언을 했었다면 그 90% KT 주가가 90% 오른 동안 그 매매 차익을 고스란히 다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사실 경영 참여를 함으로써 주주 활동을 하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하는 데도 의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돈을 기금을 굴려서 수익률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동안 경영 참여 못했던 측면이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재밌다고 보이는 게 뭐 오비락 뭐 그러니까 까마귀가 낮아 배 떨어진다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이번 달 1월 2일에 그 국민연금 KT가 공시를 했는데 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9.9%로 낮아졌다는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10% 룰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거죠. 9.9로요. 네. 지난주입니다. 아, 지난주 지난주. 1월 2일에 9. 원래 어느 정도였죠? 지난해 말에는 10.1 정도였고요. 그 1년 전 2021년 말에는 최대 지분율이 한 12%까지 갔었습니다. 조금씩 낮춰서 이제 가까스로 네, 10 아래로 10까지 내려가네요. 가다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오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딱 그냥 10% 룰에 걸리지 않게 9.9%로 낮아진 거죠. 그러면 뭐 이것이 뭐 어떤 뭐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냐라는 또 어쨌든 이게 하여튼 이 업계나 금융투자 업계는 이 다 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온갖 스토리 시나리오가 이미 쫙쫙 나오고 있습니다. 쫙쫙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뭐 예전부터 뭐 쭉 있었던 게 매번 이 연금 사회주의 이야기 뭐 네. 저희가 늘 다루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이 이야기가 뭐 여전히 이번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 연금 사회주라는 게 약간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서 특정 기업의 다수 지분을 확보한 뒤에 경영에 약간 과도하게 개입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네네. 약간 협의라고 볼 수 있고 더 넓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연기금이 기업의 지분을 사서 개입하는 자체를 다 연금 사회주라고 안 좋게 보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보통 지금 재계나 이제 뭐 언론이든 뭐 연기금 업계는 다 이제 약간 그런 협의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과도하냐 아니냐 정도로 이제 그렇죠. 놓고 판단하는 건데 예, 그런 연금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통상 약간 사회주의 성향이 짙었던 그런 정권에서 많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난 정권에서도 스튜어드십을 코드를 도입을 하면서 연금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재계나 언론에서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지난 정권에서는 그렇다 치는데 이번 정권은 사실 친시장을 표방하고 자유시장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정권인데 이런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무늬만 달라진 똑같은 목적만 달라지고 표현 방식만 약간 달라졌을 뿐이 연금 사회주의가 똑같이 나오니까 재계에서도 이거 뭐 약간 무늬만 달라질 뿐이 똑같이 연금 사회주의인 거 아니냐 그런 불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의 이제 네, 그 중간에서 네네. 그러면은 과거 사례가 좀 궁금한데요. 과거에 이제 뭐 많은 사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갈등이 좀 이제 좀 첨예했던 그런 사례들은 좀 어떻게 해소가 됐고 그래서 네. 소개해 주시죠. 네네. 그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주주 활동 같은 거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건 수탁자 책임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 돈을 맡은 수탁자로서 특정 기업이 올바르게 지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아니면 뭐 특정 경영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게 스튜어드십 네. 코드거든요. 이게 20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됐고 2019년에는 더 적극적인 활동할 수 있는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작성이 됩니다. 이게 작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이 계속 더 뭔가를 더 첨가를 하면서 기업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나왔던 게 재작년에 국민연금이 추진했던 그 투자 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뭐 말씀을 드리니까 복잡하시죠. 무슨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많냐 이런 반응이 나올 법한데 이게 실제로 그냥 기업들의 반응도 이래요. 무슨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많느냐, 뭘 그렇게 가이드를 하시느냐, 계속 그런 반응들이거든요.
이 안건이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논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투자 기업의 이사회에 앞으로 CEO의 승계 절차에 관해서 미리 절차를 마련해 놓고 그거를 주주들한테 미리 알려놔라라고 그렇게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CEO 승계 라인 그 향후 CEO를 어떻게 승계할 것이고 그 절차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주들한테 알리라는 거는 국민연금한테도 알리라 이런 그렇죠, 거죠. 보통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거나 주요 주주의 상태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무슨 승계 절차까지 하나하나 그걸 다 따지고 있느냐, 그거 하나 다 관여하면 기업들 숨막혀서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 그런 식의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 가이드라인이 논의가 됐을 때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 기구인데 네. 거기에 각종 영역의 대표들이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뭐 사용자 대표가 있고 노동계 대표도 있고 뭐 전문가 대표도 있는데 사용자 대표 일반적으로 그냥 재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계 대표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 그 회의록을 보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실제로 했던 발언들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다. 기준을 잘못 만들면 기업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경직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발언들을 그 기금위 회의에서 다수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의 순기능보다는 네.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했다라는 거네요. 네네네.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 자리에서 보통 이제 아무래도 사용자 대표들은 재계를 대표해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좀 친기업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시긴 하죠. 그럼에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수의 위원들이 이 정도 강도의 발언들이 회의록에 남을 만큼 이제 계속 쏟아내셨다는 게 약간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으로서는 이렇게 일단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뭐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하는 거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고 뭐 그 당위성 자체는 있기 때문에 네네. 그쪽은 계속 추구를 해 나가겠지만 아무래도 뭐 재계든 뭐 특히 언론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약간 과했나 하는 정도의 자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사실 그 언론계에서는 그동안 국민연금에 좀 우호적인 시각들이 많긴 했어요. 기금운용도 그동안 워낙 잘해왔고 지배구조 뭐 바꾸는 데도 일조를 많이 한 상태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본부 자체도 그동안 되게 많이 개혁을 해서 그 조직이 되게 깨끗하거든요. 그냥 돌아가는 프로세스도 깔끔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응원하는 시각들이 많긴 해요. 기자들도 네. 실제 일선의 기자들도 그런 약간 이번에 뭐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약간 뭐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을 했으니까 네. 좀 더 뭐 앞으로는 약간 톤 다운된 그러면서도 이제 좀 더 지속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쭉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마 그렇게 되면 진짜 거의 뭐 약간 끊임없이 뭐 재계든 언론계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그게 굳이 반드시 잘못됐다고 볼 수 없죠. 언론이나 기업들이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고 국민연금이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밀고 나갈 수도 있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런 특정 기업의 특정 개인의 인사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것은 이런 행동이 나오면 아무래도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그런 일단 현재로서의 시각은 그렇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좀 계속해서 네. 취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